서른로즈 마스터 이상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애터미를 만난 건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죠? 맞나요? 네, 저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탑센터를 만난 것 또한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강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또 기쁘고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사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재심협력 리더 문호성 스타마스터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大家好. 그때는 라오스 하오 하는 거야. 예. 자, 이제 우리 이제 어떤 회사를 이제 우리가 삼성 본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좀 야, 나 저기 들어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응?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첫 해가 되지 않나. 3월 20 며칠인가요? 오픈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어를 할 때 애터미 한다. 어떤 회사인가? 가서 그냥 본사 가서 한번 투어하고 나면 마음 굳히게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사업도 또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 속에서 나만 안 변화하고 있으면 어떻게 뒤처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방법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한테 돼지가 풍요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돼지 꿈꾸면 어떻게 해요? 복권 사잖아요. 에? 어떻게 돼지 꿈 꾸셨어요? 진짜로? 아니 돼지 꿈에 꿈속에서 진짜 돼지 꿈을 꿨냐고요. 돼지 꿈 복권 한번 살려고 돼지 꿈을 아무리 꾸려고 해도요 안 꿔져. 돼지 꿈은. 에? 진짜 대박은요 돼지가 똥 싸는 꿈을 꾸면 대박이래요. 똥꿈하고 어떻게? 돼지 꿈을 합동으로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돼지 꿈을 못 꾸고 똥꿈을 못 꾸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복권 같은 거 당첨되지 않는 그런 요행수가 아닌 애터미 조금씩 노력해서 축적되는 애터미 사업은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 나가는 근면성실한 그것이 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 자, 벽돌 하나 쌓는다고 뭐 달라져요? 잘 안 보여요. 특히 기초공사 할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거기서 그만두는 거예요, 다들. 거기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초공사 할 때 안 보여요, 건물 형태가. 근데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설계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인생 시나리오예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설계도가 정확하게 나오면 내가 땅 파기 할 때 땅 파는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 파고 나서 지하로 덮고 그 지상으로 올라갔던 그 건물이 보여야 땅 팔 때 힘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설계가 안 되는 사람은 현실적인 땅만 보여요. 땅만. 다 힘드네 땅 팔기. 다 돈 안 되네 이거. 이것만 현실만 보게 돼요. 그래서 회장님 늘 말씀하시죠. 미래 기억을 끌고 와라. 그 미래 기억이라는 게 인생 시나리오, 내 인생 설계도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굉장히 좋죠. 예. 근데 이제 공기 조금 이따가 다시 틀게요. 자, 집중을 제가 또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 설계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요 부실공사를 하는 거예요. 설계도 없이 막 공사해봐요. 문자가 아무데나 달고 그죠? 그럼 나중에 고치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새해에는 새 꿈을 꿔야 돼요. 아직 덜 내가 인생 설계도가 안 돼 있다면 요번 석세스 세미나 가서 진짜 인생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한 해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생을 한번 반성을 해보고 무엇이 내가 잘못됐나, 무슨 선택을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와 있느냐, 이런 어떤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찰을 통한 새로운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 인생의 그런 목표, 이런 걸 한번 재설계하는 요번 주가 아주 딱 좋습니다.
예. 이제 내일 가면 그거 하죠. 이제 그거 이제 밑바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내가 어떻게 임페리얼을 어떻게 되고 임페리얼 됐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적어도 월 1억씩 번다면 아니면 월 5천씩 번다면 최소 아니면 본부장 돼서 월 2천 정도 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본부장은 되셔야 돼. 월 2천 정도 번다면 사실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좀 애텀에서는 뭐 월 1억 이게 아주 5천이 무슨 너무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쏟아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남들은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고 있어. 거기서 또 공포감도 느끼기도 합니다. 가다가 멈칫멈칫해요. 우리 사업이.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면 답은 나와 있지 않나요? 그죠?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올해 돼지꿈 돼지클럽 꿈꾸시면 안 돼. 돼지 꿈꾸랬더니 돼지클럽 되겠다고 꿈꿔. 그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돼지꿈하고 돼지클럽 꿈하고는 틀려요. 예?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에 진짜 태양이 이렇게 힘차게 뜨듯이 여러분의 이 새해 구정신년에도 새롭게 진짜 희망의 해가 뜨면 좋겠고요. 오늘 요지는 뭐냐면 결국 애터미가 이제 유통의 허브로서 그동안 다단계 그 다음에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방판 물건 닫고 팔고 다니는 배달의 민족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건데 애터미가 이제 금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 영역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냥 유통이에요. 그냥 유통이라고요. 네? 영역이 다단계 판매 직판 조합의 이제 회장님이 이제 저희 애터미 회장님이 박항규 회장님이 회장 되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변화예요. 그전에는 아메이나 이런 어떤 그런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렇게 매출 많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흐름이. 직판조합의 회장 되는 거는 우리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듯이 2019년도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해외 글로벌로 나가는 진짜 유통의 허브가 되려고 하는 아마 교두보가 확보되는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중국이 열리기 전에 사업을 갖다 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다 오픈돼 가지고 2, 3년 있다가 내가 애터미 정보를 한국에서 안다라는 건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네 말 듣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껄껄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걸어가면 너무 앞서 나가는 거라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만약에 지도 없이 목적지 찍지 않고 일단 목적지가 있어야겠죠.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와이를 가겠다. 그럼 하와이. 그죠? 인도를 가겠다. 인도. 난 어디로 가겠다라는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까 그게 인생 시나리오, 인생 설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지도를 받은 거예요. 애터미 성공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받긴 받았는데 항해하는 법을 몰라. 마음대로 가다가 자초하는 거예요. 왜? 장비 없이는 지도 없이 콤파스 없이 나침반 없이 막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물살 만나면 장비 없이 가다가는 좌절한단 말이에요. 침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생 설계, 지도가 필요하고요. 현대인의 어떤 그 부분에 자동차를 갖다가 운전하더라도 뭐가 필요했어요? 옛날에? 지도 다 가지고 다녔죠? 차 사면 이거 하나씩 지도 하나씩 최신판입니다. 이래서 준다고. 그죠? 예. 자, 근데 이 지도 요새 지도책 뽑고 찾아다니시는 분. 지금 웃으시는데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시대 유물 같지만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지도 가지고 막 어디 가면 찾고 찾다가 안 되면 복도방 가서 물어보고. 근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니까 한글 타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새 타자 치시는 분 계세요? 그죠? 옛날에 비디오, 그죠? 비디오 카세트. 요새도 비디오 카세트 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예요. 10년 전에 다 우리 비디오 봤어요. 먼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이렇게 변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1차원의 평면 내비게이션이 나왔다가 이제 3차원의 하면서 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달아놓고 한 2년 지나니까 공사하다 보면 다리가 없어. 길이 있는데 어떻게? 내 내비게이션은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구름 위에 떠갑니다. 이렇게 차가. 의왕에서 이렇게 북청계에서 이렇게 북의왕에서 이렇게 인천 가는 그 노선이 뚫렸어요. 가면 없어요. 옛날 내비게이션하면 분명히 길은 있는데 가는데 어떻게? 고가도로 떠서 가고요. 산으로 막 들어가요. 막 산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실시간으로 요새 업그레이드되는 손안에 핸드폰이 있단 말이야. 스마트폰이. 이건 어떻게 해요? 실시간에 교통정보까지 입력이 돼서 안내해줘요. 지금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려 있고 어디로 가면 얼마나 걸리고 하는 걸 다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줘요. 마찬가지로 이제 애터미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와 있고,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이런 미팅에 같이 참여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됐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야. 배운 것들을 즉각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들은 걸 바로바로 뿌려줄 수 있죠. 그죠? 어제도 어떻게 해요? 박항일 우리 회장님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 실시간으로 막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오늘 이제 껌뻑껌 하면서 직판조합 회장 되셨어? 너 어디서 들었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실시간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모든 기기나 환경들이 소통될 수 있는 툴들이 개발이 돼 있다. 근데 이걸 툴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웃잖아요. 아까 이 지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여러분 웃잖아요. 그렇게 안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옛날 방식으로 그냥 배달의 민족 했던 얘기, 방판했던 얘기, 다단계 했던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될 건가? 그것은 what's next예요. 무엇이 다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업데이트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계속 변화되는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트렌드를 맞춰서 내가 준비를 사전에 해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예측을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변화해버리면 내 고집대로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좋아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항상 촉을 세워놓고 계속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찬스가 있어요. 찬스가 있다고. 근데 그 찬스, 기회를 잡는 것도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체인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으로 내가 자꾸 잡으려면 안 잡혀요. 그러면서 안 된대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안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한대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 참 싫어하거든요. 네? 젓가락으로 국을 열심히 떴대요. 누가 젓가락을 국을 열심히 뜨라고 제가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젓가락 국 뜨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계속 열심히 떠야 돼요? 젓가락으로. 네? 헛지랄이야. 그만두라고요. 그 일은 시간 낭비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어떤 부분에서 사람을 초대하는데 초대가 안 된다. 내가 지금 젓가락으로 국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변화시켜야 초대가 이루어져요. 내가 제품 소비자 구축이 안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제품 싸게 파는데 소비자 구축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있습니까? 네?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파는 거는 어려워요. 그 일은 진짜 잘할 수 있다 못하다가 구분이 돼요, 사람들로. 근데 아니 벤츠를 우리 단장님이 늘 노종우 단장님이 얘기하잖아. 벤츠를 티코 가게 파는데 그걸 못 팔아?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소에 인간관계를 좀 엉망으로 하신 거야. 내가 네 년거는 내가 절대 안 사준다.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구두 38만 원짜리를 14만 원에 파는데 와이셔츠를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파는데 치약 다른데 2만 원 프로폴리스 치약 2만 원 하는 거 3천 원에 팔아주는데 그걸 안 사? 그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뭔가 그 사람하고 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물론 안 사면 잠깐 너 나한테 유감 있냐? 이렇게 좀 물어요. 아 진짜 그렇게 묻는다니까요? 자꾸 딴 얘기를 해. 그러면 너 나한테 유감 있냐? 이거 왜 안 사는데? 슈퍼에서 이거 칫솔 3,000원짜리야. 난 990원에 파는데 네가 이걸 안 사겠다? 너 나한테 유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유감 없어. 그럼 사.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뭐가 부끄럽냐고요? 3,000원짜리를 4,000원에 눈탱이 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진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물건 팔았다고 해서 마진 생겨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좋은 물건 싸게 유통시키는 일이에요. 좋은 물건 싸게 유통시키는 일은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자, 내가 이 생수를 먹는데 저는 이 생수통을 달고 삽니다. 왜? 저의 건강을 유지하는 직결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해모임도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젊어지고 있어요. 젊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공영방송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자꾸.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데 혈압은 낮춰주지 못하더라고요. 해모임이.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심층수가 들어와서 혈전 용해제가 있더라고. KBS에서 스페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특집 그걸 다 보고 나서 이 물을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일반 생수보다 비싸니까. 에? 그러니까 가격 비교를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 그냥 일반 생수하고 이거하고는 어때? 일반 생수는 한 4,500원 합니다. 요거 640원이에요. 그죠? 비싸요. 그래서 처음에 실망했어요. 왜 비싼 걸 가지고 왔을까? 그런 것들이 내 고정관념 착각이라는 얘기죠. 회장님은 이거 하나를 런칭하기 위해서 수많은 걸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이 심층수가 시중에는 1,000원에 팝니다. 1,000원에. 근데 애터미 회원되면 얼마요? 640원. 그러면 해양 심층수는 일반 생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기능성 생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혈전 용해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먹고 나면 혈전이 묽어져요. 끈적끈적 거렸던 피가 열어져요. 그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했고요. 그럼 이걸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혈압이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80%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먹고 혈압이 180이었던 사람이 지금 125, 120 정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이거를 하루에 4통을 먹습니다. 일반 물 안 먹어요. 전 이거를 갖다가 2리터 정도를 항상 먹어요. 적정 권장량 2리터입니다. 2리터만 먹어도요, 여러분들 대부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암 치료도요, 물로 3리터를 하루에 3리터를 먹어서 계속 독소를 빼내면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이 맑아져요. 이게 건강의 기본 원리예요.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내 주위에 혈압 높은 사람한테 이거 사업을 하나 해도 어차피 이거 생수 너 먹는데 기왕이면 요 기능성 생수 먹어서 혈압 낮아지고 건강히 오래오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라고는 안 해도 이 정보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달고 살아요. 왜? 오래 살려고. 돈 기껏 잘 벌어놓고 꽃가닥 해버리면 됩니까? 누구 좋으라고? 내가 더 오래 살아시. 어쨌든 뭐냐? 자, 이걸 먹었으면 몸이 변화하듯이, 그죠? 좋은 것이 들어오면 변화하듯이 여러분이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잡아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되고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 어떻게? 변화. 중국말로 变化 맞습니까? 对 变化 对 발음도 괜찮은 것 같아요. 变化 그러니까 중국 가서 이런 저거 작은 변화, 조금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이 변화, 하루에 15분 중국어 공부한다.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완라. 와, 중국 분이거든. 제 파트너인데 상해에서 날라왔어요. 그저께 일주일간 이거 배우려고. 여러분이 작은 변화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야. 하루에 중국어를 다 배울 수는 없어요. 하루에 어떻게 한마디라도, 여러분 중국 시장 열리는데 하루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작은 변화 같지만 그 작은 변화와 작은 정성이 쌓여서 어떻게 해요?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시더라도. 자, 그럼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의 흐름을 보자 이게요. 30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농경사회,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정보회사로 제3의 물결로 갈 것이다. 30년 전에는요, 그야말로 우리 핸드폰도 없었고요. 건축학개론에 이렇게 보면 합니다. 야, 앞으로 미래가 되면 텔레비도 들고 다니면서 본대.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과거로 왔단 말이에요, 과거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 새끼 뻥치고 있네. 뭐 텔레비를 뭐 흑백으로 보는데 칼라로 다 나온대. 그 다음에 카메라가 나오는데 필름이 없는 카메라가 나와서 착착 찍기만 하면 된대. 그럼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고로 100년을 앞서가는 이론을 내오면요, 살해당해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100년 앞서가는 얘기를 하면요, 다 죽었어. 그런 사람들은. 네. 정도전이도 그래서 죽은 거야. 네? 너무 앞서간 얘기를 하면 뭐한데, 이분은 딱 적당하게 앞서갔어. 항상 트렌드 한 10년 20년 후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저 제3의 물결 파워시프트라는 진짜 명저서를 남겼고, 두 가지를 합치다 보면 뭐냐, 시대 변화는 흐르는데 제3의 물결이 온다. 농경사회 1세대,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 2세대, 3세대 정보화 더 서드 웨이브가 온다. 제3의 물결이 온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부의 이동이 바뀐다. 부가 농경사회일 때는 토지였는데
산업화 시대는 물질과 자본이었는데 정보화 시대 때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지배를 할 것이다. 바로 정보 자체가 자산이 되고 지식 자체가 자산이 되고 아이디어가 자산이 되고 이미지가 자산이 되고 어떻게요? 혁신 변화가 자산이 된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유형의 자산. 그죠?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유형의 자산을 갖고 물려받은 사람이 계속 부자를 갖다 연결했어요. 근데 21세기는 평범한 사람도 서민도 지식을 쌓고 정보를 갖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혁신적 마인드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부자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30년 전에. 전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읽은 거예요. 그 책을. 81학번이거든요. 요 책이 80년대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딱 출판된 그 신창 걸 읽었을 때 충격을 먹었어요. 미래에는 전 건축가를 선택했는데 미래에는 집이 이동한대. 이동식 집이 나온대. 근데 지금 있습니다. 컨테이너 딱 떠서 옮기고 다녀요, 집을. 그 30년 전에는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했던 거예요. 끝없이 인간들은 어떻게? 진보하기 위한 꿈을 꿨던 거예요. 끝없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측을 했어요. 여기까지 30년 전에. 근데 엘빈 토플러가 얘기 못했던 변화가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야. 그때 저는 그 책을 읽었던 기초로 해가지고 2001년도에 제가 아메이 다이아몬드 있을 때 강의했던 내용 파일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비교해 본 거예요. 딱 19년 전에 쓴 거예요. 아니 20년 전에 쓴 거죠. 1999년도에 쓴 거라고. 21세기를 넘어오면서 그때 한참 아메이를 하고 있을 때 트렌드에 맞아야 해서 7가지 키워드를 썼던 거예요. 정보화 시대가 와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인터넷 보고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세계화, 글로벌 블록, 큰 무국경 시대에 자유무역 시대가 돼서 어떻게?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치나, 인도, 차이나 경제 블록화 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화, 모든 사회가 연결의 사회, 1인 조직이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상태에서 1인 기업화되는 그런 조직화 현상이 일어나고 모든 가구나 집도 1인 체제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앞으로 800만까지 간답니다. 다 분할해서 살아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소형주택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웰빙화 될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풍족히 되니까 정크푸드라는 이런 것보다는 웰빙 쪽으로. 그 다음에 유전공학이 도래돼서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친환경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써서 강의를 했던 것이 강의 교환에 있어서 또 오늘 다시 잠자고 있던 것이 이제 나온 거야. 19년 만에.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엘빈 토필러와 존 네이스비트의 트렌드 10이라고 하는 거를 읽었던 거를 제가 요약해가지고 이걸 정리했던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왜? 그분들이 말이 맞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20년이 흘렀어. 19년이 20년이 흘렀는데 이제 어떤 시대가 왔는지 보게요. 바로 3차 시대에서 4차 시대가 온 거야. 소프트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4차 혁명이 와버린 거예요. 3차까지는 예견했어. 엘빈 토플러도. 근데 어떻게? 4차 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나올지 누가 알았냐고요. 알아서 움직여. 그래서 요 인공지능 그거잖아요. 그죠? 알아서 공기 탁도를 갖다가 스스로 인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작동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손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200년 전 산업화 시대 아직도 내가 어떻게
농경사회 사고로 아직도 내가 어떻게 그냥 몸만 노동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거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 한번 반성해 보여야 되지 않느냐. 4차 혁명 시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류 자체를 바꾼다. 준비된 사람은 4차 혁명을 통해서 승리하겠지만 뒤처진 이들은 패배할 것이다. 다보스 포럼의 회장, 슈밥 회장이에요.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이걸 갖다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패배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 흐름을 갖다가 거부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카카오톡 그 좋냐 나쁘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카풀 그 서비스 반대한다고 왜 투신을 하시냐고. 난 너무 안타까워. 물론 생계 위협을 받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자기 몸을 분살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아니에요. 자기가 생존해야 돼요. 그리고 꼭 택시 운전만 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변화돼서 다른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처자식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냐. 물론 여기에 대한 찬반도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 변화는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눌러놓을 수는 있어요. 잠시 눌러놓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결국은 그 세대는 와버렸어요. 해외는 이미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버 택시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가용 택시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만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조절해야 됩니다. 예, 현재 있는 사람을 다 사지로 몰면 안 돼요. 그러니까 AI 속도를 빨리 가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공존해서 같이 준비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시간을 줘야 돼요. 무작정 잘라버려. 아니라는 거죠. 무인 택시 좋죠. 데모도 안 하니까. 그렇다고 무인 택시를 다 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우리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렇다고 제가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무조건 효율과 무조건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짜 행복한가. 한 번 정도는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어떻게 맞습니까? 또 이런 얘기했다고 또 막 또 문 사장이 또 잘난 척하면서 정치적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의견을 얘기한 거고 제가 설사 그렇다고 만약에 뜻이 안 맞으면 그건 빼시면 되는 거예요. 쉽지 마세요. 내가 쩔려 얘기하는데 단장님한테 야 난 많이 마셨어. 좋은 건 좋은 건데 99% 좋아놓고 1% 나쁜 거가 그걸 가지고 막 저를 괴롭히시면 안 돼.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확 삐지신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저 여기 못 써요. 못 쓴다고 제가. 허물은 있어요. 허물이 있는 걸 덮어주셔야지. 제가 말투가 조금 잘난 척하는 것 같으면 좀 인정하시면 뭐 어때 그게. 아 좋잖아. 맞아? 싹이 조금 안다고 잘난 척 되게 하는 새끼 막 이러고 막 씹어. 총장님한테 꼴질러. 단장님한테. 며칠 전에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그냥 야단 맞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강도를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여기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시대가 이렇게 하면서 유통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 관련된 거, 그죠? 뭐냐면 이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기업 간에 바로 유통이 직거래되는 플랫폼화되고 있다. 이게 큰 변화 흐름이라는 거죠. 플랫폼화되고 있다. 모든 유통이.
그래서 그거를 뭐 비즈니스 휴머라고도 하고 컨슈머라도 하고 말을 막 붙이고 있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내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고 하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0개 문항이 있습니다. 2019년 신조어인데 어느 정도 아시는지 한번. 자, 1번 아바라, 2번 만발잘부, 3번 오놀라놈, 미꺼페, 혼틈, 자만추, 쓰라벨, 꾸안꾸, 젖잘싸. 이건 아예 못 읽겠고, 보배, 페나저, 아이엠 그루트, 일코노미, 뽀시래기, 롬곡, 읍눕, 별다줄, 롬국, 엄근친, 에빼시. 이게 자 여기서 5개 이상 아시는 분. 에? 몇 개 알아요? 에? 여러 개 기억이 안 돼. 몇 개? 일단은 여기에서 7개 정도 알아야 신세대하고 어떻게 소통이 된답니다. 자, 7개 이상 아시는 분. 메이어. 그죠? 한 개라도 아시는 분. 한 개를 알겠다. 3개 이상, 3개 이상. 여기 3개나 신세대. 여기는 조금 이제 젊잖아, 나이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앞으로 애터미가 들어와야 될 사람이 어떻게? 중상류층과 젊은 세대가 유입이 돼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변화해서 같이 그들하고 소통하려면 왜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냐고 야단치지 말고 그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몇 가지 풀어드릴게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애들을 갑분싸라고 그래. 혼 놓고 혼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옴놉은 이걸 뒤집으면 폭풍 눈물. 싸바사, 뭐 케바케, 문찐, 문화찐따, 그 다음에 번발번줌,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춤. 이생망, 이번 생에 망했다. 이생망. 페나저, 펜이 아니어도 저장하자. 페나저. 자, 이거 몰랐을 때 일단 지극히 중요한 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인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소통을 하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리더라면.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을 누군가 미리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김난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님께서 트렌드를 갖다가 한번 그 자기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그러니까 그 해에 그러니까 보통 10월 달에 책이 나오는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발표하면 내년에는 이런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예측을 하고 내놨는데 상당히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제 십몇 년이 이제 흐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개띠 때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라는 주제가 됐던 거예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확행. 소소한 것이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아이템 쪽으로 모든 걸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예? 쉽게 해서 나한테 맞춤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 소비 패턴이 굉장히 유행할 것이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소확행 이거 뭔 얘기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쳐다보시면 그래서요. 예? 이미 우리는 그럼 2018년을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번 구정 때 하도 길고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 책 검색했는데 아빠 읽어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그래 공동 구매하자 해서 돈 반반씩 내고 제가 구매했어요. 공동 소유 트렌드 2019. 자
2019 요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 한 500페이지 되는데 10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요? 키워드가 뭐예요? 소비의 거대한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 그럼 이 단어를 한번 보자 이게. 그래서 키워드를 10개지로 하는데 첫 번째 컨셉트를 연출하라. 세포 마켓이 된다. 요즘 옛날 것들을 뉴트로. 그러니까 뭐냐면 뉴트로라는 말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한테 복고는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 카세트를 들어봤어. 그래서 중장년층이 되니까 추억을 위해서 카세트를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추억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카세트 들은 적이 있다 없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듣는 거야. 건축학개론을 보면서 이렇게 듣고 서로 이렇게 이어폰 꽂아주고 카세트 넣고 이렇게 요런 걸 추억놀이를 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추억이 있어 없어? 그 추억이 없는데 옛날에 이 부모 세대들이 즐겼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새로운 걔네들한테는 처음 하는 것이지만 옛날 거야. 요 말을 뉴트로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뉴트로 이제 한마디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필환경 시대가 온다. 감정 대리인 대신해 가지고 막 이거 하니까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디시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내에서. 그러니까 자꾸 오판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는 데시전을 해라. 따라해 볼게요. 데시전. 참 그죠? 데시전 시대가 온 거예요. 데시전 시대가. 그다음에 뭐 밀레니엄 가죠. 나나랜드 정체성을 중요한 자기 미니 나만의 어떤 경제 혼밥 이 먹는 어떤 세대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트렌드를 갖다가 누구 옷을 입으니까 입는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 입는 건 안 입어. 같이 사고 딱 갔더니 똑같은 옷 입고 나면 기분 좋아야 앉아요. 내가 긴 거 파티를 딱 갔는데 쟤랑 나랑 똑같은 거 입고 왔어. 그럼 성질 난다. 이제 그렇다는 거. 더 심각해 해서 다름을 갖다가 더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하고 이제 하도 싸우니까 매너 소비자가 대우받는다. 소비도 매너 있게 하라는 거죠. 갑질하지 말고. 갑질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키워드를 이제 해놨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린 과거를 한번 또 한 4년 5년의 흐름을 옛거를 또 돌이켜보자 이게. 2016년도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냐면 브랜드는 몰락하고 가성비가 뜬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성비. 예? 김남도 교수가 서울대 소비과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흘러왔고 2017년대는 소비자가 만드는 소비 중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도 지금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2017년에 어떻게 도약적 발전했습니다. 애터미가 좋은 물건 싸게 사고 스스로 소비자들이 선택해 나가는 시장이에요. 유통업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고요? 소비자가. 그것이 이제 2018년도에는 바로 소비 트렌드 중에서 가성비에다가 가심비까지 더해야 된다. 이제 싸고 좋은 것 가성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모든 제품들이 가성비가 이제 있도록 노력해 버렸어.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어떻게? 이미지 컬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또 그게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려요. 광고 컨셉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감성 터치를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이야. 냉장고 하나 선전하는데 마치 뭐 영화 찍는 거와 똑같아. 핸드폰 하는 것도 봐요. 장난 아니게 하죠. 그죠? 마음을 잡는 쪽에. 그러니까 가성비는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대가 바뀌었는데 가성비만 가서 얘기해. 우리 애터미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가 높다만 얘기를 해야 돼요. 가심비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 표현이 준비돼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2019년에 왔어요. 그럼 2019년도에 김남도 교수가 키워드 중에 가장 크게 보는 게 두 가지인데 어떻게? 컨셉팅과 세포 마켓이에요.
그럼 컨셉팅이라는 게 뭐냐? 컨셉. 똑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컨셉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터미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어떤 컨셉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단계식으로 얘기하면 다단계 컨셉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피라미드 방식으로 여러분이 전달하고 있으면 피라미드로 인식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컨셉, 이미지화 시킬 거냐 이게 만남 속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데이터로 인공지능화되는 데이터로 빅데이터를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여러분이 무조건 가서 애터미 것만 좋아 이렇게 하시면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쓰는 것도 인정도 해주고 그렇지만 요거 차근히 비교해보지 않을래? 비교 데이터를 주셔야 돼. 그들에게. 오케이? 네. 그런 현명함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셀 마켓은 그럼 무엇이라고 이제 이 책에 딱 표현이 되느냐면 요걸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통이 세포 단위로 분화하고 있다. 수많은 1인 사업자들이 SNS를 기반으로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한 정보와 상품을 팔고 1인 크리에이터들은 자기만의 컨텐츠를 모바일 라이브로 송출 방송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대형 유통 기업과 방송사들과 협업할 정도로 존재감이 커졌다. 옛날엔 대기업이 우리 개인하고 이렇게 협업할 이유가 없어요. 유통업자고 큰 데하고만 협업했으면 돼. 그죠? 근데 이젠 무슨 시대가 왔다? 대기업 방송사들도 1인 개인 세포 한 사람의 영향력 미치는 그 영향권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과 협업해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영향 있는 사람은 10억씩 받아요. 20대 애들이. 그런 시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뭐야? 그 사람한테 몰려 있다라는 거죠. 팬클럽이. 소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집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뭘 하는 일이에요? 소비자 집단만 많이 만드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셀슈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기업과도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애터미를 통해서 수당을 아예 공식적으로 받게끔 돼 있잖아요. 저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그죠? 우리는 건데 100% 주는 마케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소비자만 확보를 하면 35%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유로 같이 배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진짜 마케팅이 나온 거예요. 우리 회장님 말 맞다나. 왜 회장님이 10년 동안 아름다운 마케팅을 찾아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싸고 좋으면 인터넷 사이트를 올렸으면 그냥 혼자 돈 벌 수 있잖아요. 마인처럼. 그죠? 손정희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불어 살겠다라는 겁니다. 경영 목표가 소비자를 갖다가 성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서민들, 연민을 느낀 거예요. 그죠? 자본도 없이 그냥 살아갈 사람이 불쌍하니까 자본 없이도 성공할 수 있게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 부자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잘 살려야겠다라는 숭고한 정신이 깔려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10년 동안 유지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트렌드의 배경에는 세포 단위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의미에서 셀 마켓이다. 이제 새로운 용어가 탄생됐어요. 30년 전에 프로슈머라는 말을 엘빈 토필러가 얘기를 했듯이 이제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선택한 이 셀 마켓 그리고 이 셀 마켓이 정확하게 소비자가 직접 판매한다는 의미의 셀슈머라는 이 단어가 나왔듯이 우리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셀슈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단계 사업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셀슈머 역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쓰는 사람이면서 유통을 겸하는 그래서 제조회사한테 이익을 주는 소비자. 그 이익을 줬기 때문에 제조회사 또 중간에서
애터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통의 마진을 대신 돌려받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에 우리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트렌드상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걸 보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뿌듯하. 그래, 오케이, 내가 내 인생 이거를 선택을 너무 잘했다. 어떻게 잘했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뚜이마. 뚜이마라는 거는 맞냐라는 뜻이에요. 중국말로. 이 정도는 좀 훌륭하죠. 뚜이마. 뚜이 이렇게 하면 돼요. 뚜이마 할 때는 이게 올리는 거예요. 의문문이에요. 맞냐. 그럼 맞다 할 때 맞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뚜이마 그러면 어때요? 뚜이 이렇게 해요. 뚜이마. 뚜이. 예. 참, 별걸 다 가르쳐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터로서 그럼 셀슈머가 되는데 셀슈머는 어떻게 또 소비 전략이 흐르는지를 보자 이게요. 이제 저성장 시대가 왔죠? 저성장 시대니까 가성비가 뜨는 거예요. 상생의 시대가 왔죠? 가심비가 뜨는 거예요. 빅데이터 시대 있죠? 대시전. 내가 어떻게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프로슈머들은 고객을 전문 고객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을 홍보 요원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이것이 합쳐져서 공익하는, 그리고 상품을 뛰어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여러분들이 라이프 플래너까지의 역할도 해줘야 된다 이게. 애터미 물건을 쓰게 되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게 돼. 너가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축적된 그 포인트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어. 만약에 네가 월 5,000만 원 이 정도 4년 5년 어차피 쓰는 거 애터미를 하나 들어도 생필품을 써야 되지 않니? 그런 행위를 바꿔서 소비 형태만 변화시키는 거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거 우리 기꺼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는 다단계 하자는 게 아니야. 정확한 개념이 합리적 소비를 하는 협동조합 같이 공동구매해서 직구하는 거야. 이게 컨셉팅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셀슈머에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런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질이 준비됐을 때 사업이 안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뚜이마. 예. 자, 그러면 부자가 됐어요.